시작하겠습니다. 자, 신탁부동산 계약, 임대차 계약 실무 요약해 놓은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실무,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어디에서 발급받는다고요? 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떼기가 좀 어렵습니다. 담보신탁 채권 금액 총액, 채권 금액 총액, 금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담보신탁되어 있는 대출한 금액은 그냥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탁 공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계약하기 전에 미리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신탁사에 전화해서 신탁회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신탁회사 전화번호는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으시면은 번호가 나와요. 계약 해당 주소지, 집원 호수를 말하고 해당 주소지 담당자를 찾아서 누구 찾는다고요? 해당 주소지 담당자를 찾아서 담당자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누시면 안 돼요. 담당자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 위탁자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 위탁자가 원래 소유주거든요. 원래 소유주.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위탁자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탁자하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 누구하고 계약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어느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엉뚱한 계좌로 보증금 월세를 송금하시면은 전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어느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지는 신탁원부에 보면 나와요. 신탁원부에 보면 나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계좌 명의로 된 계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계좌가 있는데, 보통 그 위탁자의 계좌인 경우에는 담보신탁 대출해서 대출해준 은행의 계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느 상호저축은행에서 했다, 어느 신협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 신협 계좌로,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위탁자 명의되어 있는 계좌로 송금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위탁자와 계약 관련해서 임대차 동의서. 자, 동의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위탁자하고 계약해도 되는지, 누구하고 계약하면 되는지에 관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는 어느 계좌로 넣으면 되는지, 예, 요 내용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통화 녹취를 합니다. 이 통화 녹취한 것을 계약자한테 들려줘야 돼요. 계약자한테. 자, 그 다음에 우선수익자 은행에 전화해서, 우선수익자 은행은 대출해준 은행을 이야기합니다. 대출해준 은행. 담보신탁으로 대출해준 은행에 전화하여 우선수익자 은행 전화번호와 해당 주소지 은행 담당자를 신탁회사에 물어보고, 신탁회사에 물어보면은 우선수익자 은행, 대출해준 은행 전화번호, 그 다음에 담당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해당 주소지 은행 담당자하고 위 1, 2, 3 위탁자하고 계약해도 되는지, 임대보증금 월세는 어느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임대차 동의서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통화 녹취합니다. 신탁사와 우선수익자 은행과 녹취한 녹음 파일,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출합니다. 근데 신탁원부는 페이지가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갑자기 뭐 20페이지 읽어보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 매수자든 임차인이든 신탁원부를 봐야 되는 사람 있죠. 신탁원부를 봐야 되는 사람은 좀 빨리 보라고 해서, 한 시간 빨리 보라고 해서 미리 중요한 거 형광펜 표시해서 별표하고 표시해가지고 미리
설명해주고 충분히 읽어보라고 하셔야 됩니다. 계약할 때 갑자기 신탁 공고 주면서 이렇게 계약합니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충분히 설명 안 한 것으로 해서 중개사의 책임 문제를 묻습니다. 이 중개사의 책임 문제는 많게는 70%, 80%까지 물어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가 어느 정도 생기는가 하면 수수료 받은 거 있죠. 수수료 받은 거에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손해배상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수수료 받은 거에 50배에서 100배.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억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자, 계약할 때 신탁부동산 계약 특약 조건을 잘 적고 신탁부동산 계약에 따른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잘 작성한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신탁부동산 계약 특약 조건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내가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확인 설명서 잘 적었는지 특약 조건 잘 적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계약서의 첨부 서류, 신탁원부 동의서. 자, 동의서, 신탁원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록하고 임차인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유무, 권리 보호 유무에 관해서 설명한다. 동의서를 얻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수익자 대출해준 은행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1순위로 보통 올라갑니다. 자, 임차인의 보증금이 9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1순위로 은행보다 빨리 배당 순위에 있어서 1순위로 보통 올라갑니다. 근데 계약할 때 동의서를 처음부터 받고 실무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계약할 때 실무성 어떻다고요? 동의서를 미리 받아서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동의를 구조상으로 받고 잔금 치기 전에 동의서 받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자, 그럼 계약 후에는 잔금 이전에 신탁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동의서 확인서를 받아서 임차인에게 원본을 전달한다. 잔금 전에 뭘 한다고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동의서 확인서 받아서 임차인에게 전달합니다. 동의서 관련 행정 업무를 마무리하여 임차인의 배당금, 보증금 배당 순위가 우선 수익자 은행보다 빠른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마무리한다. 자, 이 내용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 다음으로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은행 다음으로. 그런데 담보 신탁한 대출 금액은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하는 금액보다 금액이 좀 많아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LTV가 많이 나와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6억을 해줬다. 그럼 담보 신탁하면은 7억, 5천, 8억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담보 신탁한 대출 금액의 조건이나 금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기사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담보 신탁에서 대출하는 업무를 일반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탁 공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담보 신탁에서 대출했는데 돈을 안 갚으면 신탁 공매로 진행되거든요. 경매가 아니고 법원 경매가 아니고 무슨 공매? 신탁 공매로 진행돼. 그럼 신탁 공매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정말 폭넓게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경매에 관련된 지식이 모두 다 있는 상태에서 신탁 공매에 관한 지식이 플러스 알파로 더 있어야지만 신탁 공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 공매 물건은 정말 알짜배기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공매를 진행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즘은 전에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는데 하루에 3번, 4번 입찰해요.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오전, 오후 해서 3번. 그러면은 신탁 공매 물건 나온 게 입찰 진행될 때 한 5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감정가 100억짜리가 50억, 40억 이렇게 팍 떨어져요.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그러면 신탁 공매 물건에 관한 정보를 놓치면은 입찰 못하는 거죠. 신탁 공매를 좀 알게 되시면 정말 돈 벌 수 있는 일이나 중개, 단순한 중개가 아닌, 다들 일반인들이 아는 경매가 아닌 공매 중에서 정말 블루오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신탁회사의 물건을 이제 임대든 매매든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매는 경매 사이트, 뭐 옥션, 지지 옥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신탁 공매 물건은 부동산 신탁회사 각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보셔야 돼요. 부동산 신탁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옥션원이라든지 홈비드 공매 사이트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홈비드 공매로 진행하지 않고 신탁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신탁회사가 열 몇 개 있거든요. 20개 좀 안 되게. 그럼 그 부동산 신탁회사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다 등록해 놓고 수시로 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부지나 토지나 이런 큰 거 하는 어떤 그 계약 진행할 때, 매매 진행할 때 신탁회사의 물건들을 보면은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뭐 5,000억짜리, 뭐 조 단위가 넘는 이런 것들도 보면은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관리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사업시행부지 토지 다룰 때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물건들을 필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자, 경매를 1,000명이 보면, 공매 물건은 10명 정도밖에 안 봐요. 그런데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 공매는 경매를 1,000명이 보면서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신탁 공매는 경매를 보는 공인중개사나 재테크 투자하는 사람 1,000명 중에서 한 명 볼까 말까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경쟁이 적죠. 경쟁이 적으니까 싸게 받을 수 있죠. 근데 정보에 관한 가치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신탁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부동산 신탁 회사에서 매각하는 신탁 공매를 이제 알고 계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후 절차는 위탁자와 우선 수익자는 신탁사로 임대차 계약 체결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탁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확인서를 받아서 동시에 임차인 확인서도 동시에 받아서 신탁사로 송부합니다. 신탁사로부터 임대차 동의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요거를 다 받아서 실무상 전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일단은 받고 구조상으로 동의를 받고 아니면 팩스로 이제 소유주가 보내주면 간단하게 팩스로 동의한다라고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잔금 치기 전에 완벽한 서류를 해서 임차인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및 시군 구청 영업 허가를 진행한다.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발급 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자, 신탁 부동산 계약은 지금은 부동산 중개를 하시다 보면은 무조건 접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무조건 접해요. 근데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어떤 신탁 부동산 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유튜브 강의 링크나 블로그나 링크들을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제 블로그에 링크 시켜놓은 것만 보시고 지금 드린 프린트만 보셔도 충분히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좋은 것들을 발췌해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도 제가 한 번 더 또 보내드렸지만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만 제가 블로그에 링크 걸어놓은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나서 계약하시면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 부동산은 신탁부동산 계약하라고 하면 계약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일을 20년, 30년 하신 1회 공인중개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부산대학교 졸업하시고 대기업체에서 일하다가 이제 오셨는데 신탁 부동산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이 없으셔서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너무 위험하게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그분을 제 회사에서 내보냈어요. 너무 위험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 신탁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나중에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사고 쳐지는 게 신탁 부동산 계약이에요. 자, 그럼 전세 사기 중에서 1위가 전세 사기 중에서 1위가 신탁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신탁 부동산 물건에 관한 전세 계약이 전세 사기 1위예요. 그럼 그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탁자가 소유주가 아니고 신탁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는 신탁회사가 소유주인데 소유주하고 계약 안 하고 위탁자하고 계약하고 그럼 시행사나 뭐 이 건물 지은 시행사나 이런 그 원래 소유주가 있겠죠. 자기하고 계약하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소유주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하고 돈은 소유주 계좌로 넣어야 되는데 위탁자 계좌로 넣는단 말이에요. 시행사 회사 계좌.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임차인은 전혀 보호가 안 되거든요. 임차인은 전혀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나가라 이러면은 무조건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관한 뭐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방송 나온 것들까지 제가 링크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요점만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실무 보겠습니다. 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기관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고 신탁사에게 담보 제공을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신탁회사로. 예,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신탁. 위탁자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위탁자는 원래 소유주죠. 원래 소유주. 그 부동산을 신탁 공매로 처분해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공매로 매각을 진행한단 말이죠.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은 신탁회사가 소유주입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주입니다. 위탁자가 소유주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은 소유주인 신탁회사와 해야 하고 계약금 등은 소유주인 신탁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정한 계좌는 신탁공부를 발급받아서 보시면 보통 나와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은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고 만약 사전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을 소유주인 신탁회사에 주장할 수 없다. 자, 사전 동의 없는 신탁부동산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공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가실로 인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판례는 신탁부동산을 계약한 공인중개사의 가실을 50%에서 80% 정도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 판결의 이 금액이 내가 받는 수수료의 보통은 몇십 배가 넘는다고요. 50배가 넘는다고요. 보통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내 수수료 겨우 100만 원 받았는데 5천만 원 물려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될 거잖아요. 자, 신탁 등기된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자, 신탁 등기된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미리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자, 신탁 부동산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가계약금 준다고요, 안 준다고? 가계약금 주는 거 아니라고요. 가계약금 미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서 받아서 절차를 다 밟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신탁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고지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
판결이 20년도 판결입니다. 예. 그래서 2019 가단 요 번호 판결. 그러면 이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2019 가단 5132688 이렇게 치시면 요 판결 내용이 무조건 쭉 다 나와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1심이나 2심에 관한 재판 판결에 관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사건 번호만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다 나온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결 내용을 참고로 보면 공인중개사는 신탁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신탁 공부를 제시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안 나오는데 등기부등본만 딸랑 주고 신탁 공부를 제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탁 공부는 필수적으로 제시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탁 부동산 계약하는데 등기부 깨끗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해요. 대출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어요. 신탁 공부도 안 보고 등기부에 건재당권이 없대. 그런 사람하고 계약하게 되면은 정말 위험하겠죠? 예. 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 신탁관계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 신탁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위 임대차 계약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사실, 동의받지 못하면 대항할 수 없는 사실,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무상 위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실무상은 이 사건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 신고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사실상 전세권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사실. 자, 이 사건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환가 처분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그 처분 대금으로부터 임대차 보전금을 환수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사실 등을 확인해서 이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누구? 부동산에서. 그래서 이 사건 번호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 보전금이든 임대차 보전금이 보호가 되지 않는 이 내용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말이죠. 1순위로 올라가도록. 뭐보다? 신탁 부동산 담보대출해준 우선 수익자 은행보다 1순위로 배당 순위가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은 이런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1순위로 올라간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동의서 받아서 진행했을 때 올라간다. 이런 내용도 신탁공부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공부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탁부동산 계약은 확인해야 되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자를 신탁회사로 기재해야 하고, 자, 소유자의 뭐를 기재한다고? 신탁회사. 위탁자가 아닙니다.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신탁원부에 기재된 채권금액, 신탁원부에 기재된 채권금액과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건재당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자, 확인설명서에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건재당권 금액하고 날짜하고 적잖아요. 그렇죠? 확인설명서에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건재당권 적을 때 꼭 적어야 되는 게 뭐죠? 건재당권 채권 최고의 금액, 어느 은행인지, 그 다음에 날짜. 요 세 개 적으셔야 돼요. 요 세 개. 그런데 적는 난이 좀 부족하면 계약서나 아니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 페이지에 보면은 공란이 좀 있거든요. 적을 수 있는 공란이. 그쪽에다 기록해 주셔야 돼요. 위탁자가 법인이나 회사인 경우 그 회사가 어려워져 임대차 보증금이나 매매 대금으로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른 곳에 돈을 유용한다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매매 대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우선수익자에게 직접 임차 보증금이나 매매 대금을 지급해 신탁 등기가 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아래 대법원의 결론을 참고하면 대법원 사건 번호가 2002-12512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은 나온 지 되게 오래됐죠. 벌써 20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신탁부동산에 관해서 신탁부동산에 관해서 내용을 정리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신탁부동산에 관한 신탁공매나 아니면은 이 신탁공매, 신탁부동산 계약에 관한 내용에 관한 책이나 유튜브 내용이나 이런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이게 뭐 전국 서점에 책으로 발간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거죠. 예. 자, 이 대부분 판례 중요합니다. 자, 임대인이 위탁자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임대인이 위탁자를 상대로 위탁자한테 돈 줬단 말이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나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를 상대로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수탁자나 신탁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은 원래의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에게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신탁부동산 중개대성물 확인설명서 일반적인 작성 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권리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 신탁회사 명칭, 소재, 주소,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신탁회사 이름, 소재지,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에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 적으셔야 됩니다. 신탁 공부의 중요한 내용, 위탁자, 신탁회사, 수익자, 채무자, 수익권 정서의 발행 금액, 대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신탁 공부 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1쪽 상단의 확인설명 자료의 그 밖의 자료란 요것도 체크 안 하시면 가태료 대상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1페이지 맨 위에 그 밖의 자료 여기에 신탁 공부를 제시함이라고 기재합니다. 꼭 적으셔야 됩니다. 확인설명서에. 자, 신탁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신탁 말소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다. 신탁 말소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 매매 계약 시 요 특약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신탁 말소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위탁자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 위탁자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수익권자가 이미 존재한다.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보증금은 반드시 수탁자 명의로 수탁자가 아니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신탁회사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며 신탁회사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받고 동의를 구조상으로 받고 진행할 때 신탁회사에서 안 나오거든요. 실무상 신탁회사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위탁자가 서명 날인을 합니다. 위탁자와 계약 시 신탁회사의 동의 및 날인이 있어야 하며 우선수익자 금융기관은 수탁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탁원부에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대금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전화상으로 통하죠. 전화상으로. 근데 통화 녹음하시면서 녹취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료 등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수익자이나 제3자 우선 수익자인 은행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은 거의 해당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실무상 맞습니다.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보통은 보호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기로 인한 갱신 시, 자, 임대차 계약 만기됐어요. 갱신해요. 갱신할 때도 수탁사의 동의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입니다. 자, 신탁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 위탁자가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종전 소유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로 임대인란에 신탁회사를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종전 소유자를 기재합니다. 임대인란에 신탁회사, 대리인란에 종전 소유자. 신탁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담보범위를 넘는 과다한 신탁대출의 통상적인 대출 형태를 들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차인은 과다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담보 제공 행위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판례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상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 대출이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많이 해야 될 때 금리 싸게 할 때는 어디 대출한다고요? 담보신탁에서 대출한다고. 자, 위탁자가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탁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로 임대인란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로 기재합니다. 대리권을 받지 못한 위탁자는 계약에 참여가 불가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실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위탁자를 출석하게 하여 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위탁자를 출석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탁자를 출석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위탁자를 매매나 임대차 계약할 때 위탁자를 불러서 같이 계약한다. 이렇게 매뉴얼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 법률 효과는 이는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서 소유주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했으니까 권한 없는 자하고 계약한 거죠. 위탁자는 종전 소유주이지 지금 현재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것이죠. 그래서 경매 신청권, 대항력,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등의 권리 행사가 불가하며 따라서 기업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나 그 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인도 요구 시 신탁회사에서 인도 요구 비켜라 이 말이죠. 야, 니 나가. 이렇게 요구할 때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약서의 특약란에 추가 기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계약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실제로 실무상 보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계약을 하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고 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배상, 내 수수료 받은 거에 몇십 배를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진하게 하고 걸작 크기 조절하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해왔는데
이 프린트물을 우리 수업 오늘 끝나고 나서 어디 처박아 놓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파일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페이지만 60페이지거든요. 저번 주에 나눠드린 페이지만 40페이지가 넘어요. 예. 근데 이 60페이지, 40페이지를 뭐 책을 보고 뺏기고 블로그를 보고 뺏기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든 블로그든 책이든 제가 이때까지 실무해오면서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정리해서 드린 내용이니까 나중에 계약할 때 요거를 꺼내서 잘 활용하셔서 문제없는 계약, 사고 안 터지는 계약, 매도자 입장이든 임차인 입장이든 매수인 입장이든 임대인 입장이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친다 그 계약을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액이 300만 개 계좌 은행 계좌를 친탁회사 명의의 있는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되겠죠. 신탁회사에서 지정한 계좌, 우선 수익자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 그러면 이 지정한 계좌가 보면은 신탁본부에 나와요. 신탁본부에 아까 예를 들어서 부산중앙신협에서 담보신탁에서 대출해줬다라고 하면은 부산중앙신협의 홍길동 계좌번호 몇 번 이렇게 신탁본부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정한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나 매매 대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라고 신탁본부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탁본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계좌로 넣으면 될까요? 어느 계좌로 넣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위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명의의 계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탁본부를 보시면 나와요. 신탁본부를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질문하신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지정한 계좌나 동의받은 계좌로 돈 안 넣으면은 중개사고, 매매 임대차 사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한다고 했는데 내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왜? 엉뚱한 데로 돈 넣었잖아요. 근데 위탁자는 그 돈을 유용해서 다른 데 써버렸어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이 신탁본부에 예를 들어 시행사 이름이 기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위탁자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질문도 또 우리 지금 수강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으신데 신탁본부에 보면은 원래 소유주 있죠. 원래 소유주. 원래 소유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자, 원래 소유주에 관한 내용이 신탁본부에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등기부등본을 떼실 때 항상 어떻게 떼라고 했죠? 말소상 포함으로 떼라고 했죠. 등기부등본 떼실 때 이게 기본이에요. 부동산에서 중개하실 때나 아니면은 매매나 임대차 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뗄 때는 반드시 말소상 포함, 매매 목록 포함, 매매 목록 포함을 떼셔야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지에 관한 등기부 내용 말고 2번지부터 100번지까지 이 토지가 100필지를 판다 이러면은 100필지에 관한 지번 토지 조서가 매매 목록으로 해서 다 나와요. 특히 삽시행부지 매매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요약상포함, 상속, 정려 등등 지분이 넘어가고 막 복잡한데 이거를 본인이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계산하면 틀릴 수 있어요. 지분이 10분의 1 넘어가고 10분의 1에서 다시 20분의 1 넘어가고 또 거기서 또 뭐 30분의 1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지분이 넘어가서 매매됐다든지 했을 때 요약상을 떼면 등기부 요약상을 떼면 최종 정리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떼실 때는 말소상 포함, 매매 목록 포함, 그 다음 요약상 포함 항상 이렇게 떼셔야 돼요. 그런데 경매에 들어갔던 흔적을 남기기 싫다. 내가 압류되고 감류됐던 흔적을 남기기 싫다. 매매나 임대차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유효상만 떼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전세 들어오는데 사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는 난 들어가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임대 계약을 하는데 내가 전에 카드값 안 내서 압류 들어왔고 감류 들어왔고 뭐 세금 안 내서 압류 들어왔고 이런 흔적들이 앞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임차인이 불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유효사항만 등기부를 떼시면 되죠. 그럼 특별한 그런 케이스 빼고는 등기부등본을 떼실 때 무조건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떼시고 토지 대장을 떼시면은 신탁회사 현재 소유주 말고 앞에 소유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탁자에 관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을 우리 그 수업 들으신 분 중에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위탁자, 원래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지휘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절대 위탁자의 말을 듣고 위탁자인 시행회사의 말을 듣고 내하고 하면 됩니다. 이 말 듣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갑이 소유주로 돼 있는데 등기부에 갑이. 건축물 대장도 갑이 소유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갑이 소유주로 돼 있는데 을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거는. 갑이 소유주로 돼 있는데 을하고 계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을이 자기 거라고 한단 말이죠. 을이 자기 거 맞아요. 그런데 담보 신탁 대출하면서 소유권을 어떻게 했단 말이죠?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겼단 말이죠. 자기 소유권을 넘겼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소유주가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일을 한 15년 넘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15년을 넘게 건물 매매나 뭐 이런 것들 토지 매매도 그렇고 뭐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떼가지고 와서 소유주가 부산은행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소유주가 부산은행이지? A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하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유 신탁 부동산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시구나. 부산은행 쪽에서 대출하면서 신탁된 거죠. 근데 이게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라는 거에 관해서 개념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떼보시라고 등기부 떼보시고 등기소에서 신탁문구 발급받아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단순하게 AM으로 FM 있고 AM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FM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AM으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상가 건물 매매나 아니면 토지 금액 단위가 뭐 100억, 200억 넘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토지 매매나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가 어떤 경우는 매매보다 더 어려워요. 상가 임대차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이 아닌 자리에 학원이 들어간다든지 자 학원을 하고 있던 자리에 그 평수 그대로 학원 쓰면 괜찮아요. 그러면 인허가 받고 용도 변경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학원이 아닌 상가에 내가 학원을 굉장히 평수를 크게 산다든지 그럼 직통계단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계단 문제. 노인 뭐 이렇게 노유자 시설 뭐 이런 거 들어간다든지 계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앞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이 들어가잖아요. 자, 판매 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판매 시설을 하고 있던 상가를 음식점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하수도 임대 부담금 이런 게 들어가죠. 예를 들면 PC방 하던 자리가 아닌데 PC방이 들어간다든지 학교하고 거리 띄워야 되죠. 학교하고 거리 이런 것들 정하고 거리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프린트물로 정리해서 다 오늘 드렸는데 이런 상가 임대차나 상가 매매나 토지 매매 하실 때 AM으로만 하시게 되면은 그냥 계약 많이 하면 무조건 나중에 사고 쳐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계약을 20개 했다 손치더라도 계약을 20개 했다 손치더라도 사고 하나 터지면 20개에서 받은 수수료 수익보다 손해배상 청구되는 금액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드린 프린트물 잘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2달의 수업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했던 수업을 2달 만에 해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 단톡방에서 나가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또 톡에도 올려드리고 하면은 뭐 톡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소리 안 나게 해놓고 나중에 뭐 눈팅만 하시다가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찾아볼 때는 항상 톡방을 어떻게 이용하라고 했죠? 밑에 키워드를 달아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탁 부동산 매매 계약, 어떤 사진이나 뭐 링크나 뭘 올려놓고 나서 밑에 키워드를 달아놓으면 내가 그때 신탁 부동산 뭐 하고 싶은데 여기에 잘 정리된 게 톡에 올라왔던 것 같아. 그러면 신탁이란 글자만 치면은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키워드에서 잡혀서 바로 탁탁 뜨죠.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톡방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치를 올려도 뭐가 안 나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톡방이든 문자든 누구하고 대화하는 문자든 톡방 있잖아요. 여기에 키워드 검색을 해서 위에나 아래를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 화살표를 탁탁 치면은 한 달 전에 신탁에 관해서 내용된 거, 1년 전에 신탁에 관해서 내용이 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에 따라서 탁 올라가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돼요. 이거를 막 내려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조금 뭐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모든 일을 보실 때, 나에게 톡이나 단톡방이나 누구하고 문자 나눈 거나 나에게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자료방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방 나가지 마시고 나중에 서로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는 거, 매매 계약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일반적인 작성 방법. 임대인란에는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시 위탁자를 기재한다. 서명 날인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할 때는 신탁회사 법인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고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적습니다. 신탁부동산 계약서 체결상란에 기재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신탁부동산 계약서 특약상 그럼 뭘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자, 요 샘플을 가지고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탁부동산 계약서 특약상 당해 임대차 계약은 담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계약으로서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의 중요사항, 권리관계 등을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히 확인 설명하고 신탁원부를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하였고 계약 당사자는 이를 인지하고 임차인은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계약이다. 자, 그 다음 특약사항 당해 임대차 목적물이 신탁 등기되어 있으며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다. 자, 그럼 이런 특약사항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쉬는 시간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을 계속 못 지키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좀 쉴게요. 조금만 더 하다가. 네, 진짜 조금만 더 하다가 하겠습니다. 자, 신탁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신탁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유자를 신탁회사로 기재해야 하고 소유자를 신탁회사로 기재하여야 하고 자, 임대인을 위탁자로 계약서에 작성한 경우에 자동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위탁자가 소유주로 기재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신탁회사를 소유주로 수정해서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 자, 보세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소유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된다고요? 신탁회사로. 그런데 계약서 적을 때 임대인을 위탁자로 계약서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신탁계약서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탁자 누구누구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해요.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수익자 은행이나. 그러면 임대인란에 위탁자를 많이 적었잖아요. 그러면 중개대상물 행위설명서에 소유주가 누구로 나온다고요? 위탁자 이름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렇게 된 걸로, 이 실수한 걸로 인해서 판례가 어떻게?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문제의 판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임대인을 위탁자로 계약서에 작성했을 때는 확인설명서에 소유자를 신탁계사로 다시 반드시 수정해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지금 방금 한 이야기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하는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탁원부에 기재된 채권 금액과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건재당 등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 신탁원부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우선수익자 은행의 대출 금액 말고 또 등기부에 보면은 건재당이나 압류나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보기 드문 예지만 간혹가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계약서에 기록하는 첨부 서류에, 자, 계약서 맨 마지막에 항상 첨부 서류를 적으라고 했죠. 계약서 맨 마지막에 항상 첨부 서류를 적어야 되는데 첨부 서류에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신탁회사의 계약 동의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동의서 첨부가 계약 시 안 되는 경우는 특약사항에 동의서 첨부가 계약할 때 안 되는 경우는 특약사항에 신탁사와 우선수익자 은행과 통화한 계약 관련 동의 내용의 녹취 내용을 확인하고 임차인은 계약한다라고 특약사항에 적습니다. 자, 동의서가 실무상 첨부가 처음에 계약할 때 안 되거든요. 계약할 때 잘 안 된다고요. 그럼 특약사항에 뭐라고 적는다고요? 신탁사와 우선수익자 은행과 통화한 계약 관련 동의 내용의 녹취 내용을 확인하고 임차인은 계약한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신탁부동산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과 임차인이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신탁 등기가 있다는 사실과 신탁 원부의 내용, 신탁 원부상의 채권과 금지사항, 신탁 원부의 특약조항,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와의 계약 동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계약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모두 확인하고 계약한다. 모두 확인하고 계약한다. 이 말의 의미가 소송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약상 사례를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특약상을 응용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보통은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충분히 설명해 줬느냐, 충분히 모두 설명해 줬느냐, 요렇게 손해배상의 비중을 매겨요. 그러면 특약상에 모두 확인하고 계약한다라고 도장 찍었잖아요, 저희가. 모두 확인하고 계약한다라고 도장 찍으셨잖아요. 서명하셨잖아요. 라고 주장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신탁부동산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직접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하셔야 돼요. 확인설명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 근데 도장만 찍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반드시 서명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매매 계약할 때,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도 특히 건물 매매 계약할 때는 특히 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도장만 찍고 서명 안 하거든요. 아파트 계약할 때는. 근데 상가 매매나 임대차나 신탁부동산 계약할 때는 서명 안 하시면 안 돼요. 서명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서명 안 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책임 문제가 생긴다. 책임 문제. 자, 신탁부동산을 계약하는 공인중개사는 위탁자가 신탁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 위탁자 소유가 아니어서 신탁사에게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실무상은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실무상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은행보다 1순위가 되도록.
실무상은 그렇게 해준다. 자, 신탁공부에 있는 특약 조항 사례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신탁공부에 있는 특약 조항 사례 예시.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 임차인은 임대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신탁공부에 딱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신탁공부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차 계약서에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지금 이 말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 임차인은 임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을 특약상에 적어주라고 신탁공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탁공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위탁자 계좌로 돈을 넣었잖아요. 그 대신에 그 위탁자 계좌는 어떤 계좌죠? 신탁회사하고 우선수익자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죠. 근데 그 명의는 홍길동 위탁자 명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홍길동 명의지만 그 은행은 어느 은행이란 말이죠? 담보신탁에서 대출한 은행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은행의 계좌니까 뭐 압류하고 판결받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잠가버리면 되겠죠. 담보대출해주는 은행에서는. 그런데 위탁자 명의로 돈을 넣었잖아요. 위탁자 명의로 돈을 넣었는데 그러면은 위탁자가 그 명의 계좌에 돈을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탁자 명의의 계좌로 돼 있는 신탁공부를 보시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위탁자한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는 신탁공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특약상에 적어줘야 된다라고 신탁공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특약상에 적어주셔야 돼요. 이 내용을. 근데 신탁공부에 적어주라고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안 적어줬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지금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탁공부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부동산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자, 신탁부동산인데 전세 계약할 때 참 불안하겠죠. 이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자,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은 반드시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자,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실무는 신탁부동산 블로그 링크와 유튜브 링크들을 정리해 놓은 한문진 블로그의 신탁부동산 강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본 강의록에서는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주의할 점 보통은 전세로 들어갈 때는 아파트 전세 들어간다. 그러면은 신탁 등기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통 계약한다. 예, 이 내용을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진행 절차 실무 요 두 페이지만 보시겠습니다. 두 페이지. 앞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입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진행 절차 실무. 부동산 신탁의 유형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신탁계약서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신탁자죠.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 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공통된 조항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위탁자가 신탁 등기 후에 직접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신탁회사죠.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그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그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등기부등본과 신탁본부 확인하기. 신탁계약 내용은 신탁등기의 신탁본부에 기록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3항에서도 신탁 공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신탁 공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탁 공부가 뭐라고요? 등기부의 일부라고요. 자, 계약할 때 등기부 안 보고는 계약 안 하죠. 등기부 등본 무조건 제시하죠. 근데 신탁 공부가 그냥 신탁 공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등기부의 일부라고요. 등기부의 일부. 그러니까 신탁 공부가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해요. 등기부 등본. 근데 신탁 공부를 안 줬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아예 딱 나와 있습니다. 신탁 공부 안 주면은 등기부를 안 준 것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문제. 자, 해당 계약 물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 공부를 발급합니다. 등기부 등본 각구 소유권상 바로 밑에 자, 등기부 등본을 떼시면은 각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그럼 각구의 소유권상 바로 밑에 보면은 신탁본부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어느 부동산 신탁회사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신탁본부 번호가 있다고요. 그러면 등기소에 등기부를 가져가면은 그 신탁본부 번호를 가지고 신탁본부를 발급해서 줍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는 대출에 관한 채권 확인이 불가하므로 별도로 신탁본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탁 등기의 경우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는 대출금 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깨끗하다, 대출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동산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저 사람 정말 저 소장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최소한 그렇지 않겠죠. 이제 내용을 아셨으니까. 자, 신탁본부에서 채권액을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사항과 중개선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제1 수익권자 누구 얼마, 제2 수익권자 누구 얼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1순위 근저당권자 A 채권 최고액 얼마, 그 다음에 2순위 근저당권자 B 채권 최고액 얼마, 등기부에 있는, 을구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추가 채권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탁본부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탁본부 끝까지 확인한다. 뒷부분에 추가 채권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신탁본부가 몇십 장이거든, 몇십 장. 뭐 세 장, 네 장 이런 게 아니에요. 많아요, 장수가. 장수가 엄청 많은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추가 채권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도 엄청 작아요, 글자. 그래서 다 보셔야 돼요. 위탁자의 금지 행위를 확인한다. 위탁자의 금지 행위라고 딱 나와 있어요, 신탁본부에. 그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을 금지한다. 그러면 구두상의 동의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실무상 서면 동의를 계약할 때 받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잔금 치기 전이라도, 구두상 동의를 받고 잔금 치기 전이라도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탁본부에 서면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서류상으로 동의서 받으셔야 된다고. 저희 사무실에 상가 임대차 계약 많이 하시는 팀장님 계신데 앞에 저하고 처음에 계약한 게 5년 전에 처음에 계약한 게 신탁본부를 떼야 되는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도 신탁부동산 계약이 자주 있는 게 아니오니까 동의서 꼭 안 받고 전화로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또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강의록 나중에 줄 거니까 유튜브 링크 블로그에다 정리할까 한번 보고 계약할 때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신탁공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서류상으로 동의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했는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따라오는 직원이니까 저하고 5년을 같이 있었겠죠. 제 말을 따라오는 직원이니까 5년을 저하고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그냥 뭐 다른 부동산에서 뭐 전화 확인해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러고 끝나던데 라고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해요. 한 번 이야기를 또 더 한다고요. 그냥 전화로 동의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뭐 다들 그렇게 계약하던데 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만일에 하고 싶으면은 네가 모든 것에 관해 책임진다라고 계약서에 적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해줄게. 네가 모든 것을 100%다 책임진다라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으면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앞에도 임대차 계약하는데 위임장 안 해와가지고 위임장 안 해와서 소유주는 외국에 있었고 서울에 사는데 위임장 정식으로 안 챙겨와서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인차인도 그냥 계약 진행할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회사에 계약 진행한 소장님이 자 30분 동안 녹음한 녹취 파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계약서 다 읽으면서 그 전에 모든 책임은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 누가 책임지고 계약합니다.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임장이 없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고 동의한다라고 하고 제2부동산 리츠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의 책임 문제 물으시면 안 되고 여기 계약 당사자인 소속 공인중개사에만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라고 3번, 4번을 물어보면서 확인한 녹취 파일 녹음합니다라고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래야지 재판할 때 자료가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FM대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FM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약할 때 FM대로 안 하고 그냥 AM으로 대충 한다. 근데 위험성이 크게 보이면은 방금 이야기처럼 네가 다 책임져. 여기에 다 동의합니까? 라고 하고 통화동가 아니 이제 서로 말로 대화 나누는 거에 관한 녹취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을 5년, 10년, 20년 한 사람들 머리가 크게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동산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때 10년 좀 지났을 때 10년 좀 지나면 웬만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수함께 10년이면 풍물을 얻는다. 예. 자, 3년만 지나도 어느 정도 돼.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정도 지나면 진짜 웬만한 건 내가 다 해보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서 부동산 중개를 하신 분하고 저희 사무실의 소장님은 지금도 여기 와서 공부하세요. 수업 내고 여기에 수업 들어오라고 100번을 넘게 봤어요. 저희 지금 대표이사직 수행하고 있는 저희 소장님. 오늘 또 지금 다른 데 또 강의 들으러 갔어요. 다른 데.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 뭐 또 강의한다고 그쪽에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왜?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그럼 다른 데도 공부하러 다니시거든요. 근데 부동산 소장님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공부하러 다니지 9명 공부 안 해요. 9명 공부 안 한다고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렇게 중국식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체계가 정리 안 돼 있고 최근 판례나 이런 것들 내용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머리가 크게 있어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남의 이야기가 자기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가계약서 동의 문제 있죠. 가계약서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10군데 중에 한 군데도 가계약서 동의 문자의 형식을 지켜서 계약하는 부동산이 1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심지어는 최근에 얼마 전에 계약했던 그 부동산 소장님 제가 정말 실력도 인정하고 있는 분이고 저한테 수업도 들으러 오셨는데 수업을 끝까지 안 들으셨거든요. 한 달, 2달만 잠깐 듣고 그다음에 안 들었어요. 가계약서 양식을 안 지키고 위약금 내용을 안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 거죠. 옛날처럼 어떻게 배액 상환, 계약금 포기. 그는 해약금에 관한 판례에 관한 판결로 되어 있는 거지 위약금이 아니거든요. 그럼 배액 배상, 계약금 포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해약금이기 때문에. 뭐 해약금이 뭔지 위약금이 뭔지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위약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위약금, 가계약서 동의문자든 계약금 넣을 때, 계약서 적을 때 맨 하단에 적는 부분이나
위약금 내용을 반드시 한번 더 기재하셔야 돼요. 이거 기재 안 하면은 재판에 될 때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그럴수록 더 공부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가거든요. 서울에는 건물 빌딩 매매, 토지 매매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하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굉장히 젊어요. 그럼 위에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이면 서울에, 부산은 한 60대 초반, 30년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부동산 다루는 사람들 굉장히 학력 최소한 연고대 서울대 나오고 학력 좋고 있잖아요. 연봉 기본 5억 10억 넘어가고 최저연봉 팀장급 되면 보통 3, 4억 넘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항상 정장 딱 하고 다니고. 근데 아직까지 지방은 부동산 가보면은 이상한 할아버지 냄새 같은 거 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냄새 나고, 뭐 담배 냄새도 아닌데 이상한 냄새 나고, 막 분위기 칙칙하고, 막. 근데 젊은 사람들이, 오너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있는 부동산 사무실 가보세요. 인테리어도 정말 잘 해놨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설명하면서 그랬는데 어디까지 했죠? 아, 서면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을 강제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탁원부의 계약조항을 보고 신탁원부의 특약사항도 꼭 검토해야 한다. 신탁원부의 계약조항, 신탁원부 안에 있는 특약조항, 아까 예시 하나 봤죠?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보통 신탁원부의 특약은 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한다라고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신탁원부에 보면은 특약에 서두에 뭐라고 나온다고 해? 계약의 내용, 계약서의 내용보다 우선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하면서 문구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신탁원부 특약이 계약 내용보다 더 우선해서 신탁원부의 특약으로 따라간다 그 말이죠. 자, 신탁원부 특약사항의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특약조항이 계약조항보다 우선하여 먼저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우선 동의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수탁자, 신탁회사, 우선수익자, 은행 동의서 확인하기. 신탁사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위탁자가 그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 권한이 있어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동의서를 요청하면 신탁사에서 검토 후에 팩스나 이메일로 동의서를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요청은 보통 위탁자가 하면은 신탁회사에서 팩스로 금방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동의도 필요하다. 동의서 내용에는 위탁자의 계약에 동의하고 위탁자가 대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 동의서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위탁자하고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고 위탁자가 돈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한 페이지만 보고 내시겠습니다. 동의서 안에는 아래 두 가지 1, 2 내용이 꼭 있어야 한다. 수탁자 누구누구는 위탁자 누구누구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보증금과 월 차임을 수령하는 것에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승인하며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공매대금 중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은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함에 동의한다. 자, 이 내용이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공매대금 중에서 배당해주는 돈 중에서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은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함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은행보다 먼저 순위가 높지만 은행보다 먼저 배당해 준 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탁회사에서 발급하는 임대차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전화하면 팩스로 바로 보내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탁회사의 계약 체결 사실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없고 신탁부동산이 국면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우선 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애초에 등기부에 공시된 신탁공고상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재임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청,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신탁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신탁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 명의로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 실무는 위탁자하고 계약한단 말이죠. 실무는. 자, 신탁원부에 있는 임대차 특약조항 예시를 보겠습니다. 신탁원부에 있는 임대차 특약조항 예시.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가 동의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 수익자의 채권 및 위탁자의 수익금보다 우선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우선 수익자 및 위탁자는 이에 동의한다. 이 말이 신탁공부에 있으면 임차인한테 어떻게 임대차 보증금 2순위가 아니고 순위가 밀리는 게 아니고 예. 동의한다라고 신탁공부에 되어 있습니다. 우선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해서 순위를 제일 빠르게 해주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신탁공부에 되어 있으니까 임대차 보증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하고 계약할 때 임차인이 불안해하시거든요.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도 모르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탁공부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신탁원부의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신탁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고 신탁 명의를 계속 끌고 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신탁 등기 말소 조건의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신탁 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이고, 전세 계약은 신탁 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이고,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가 필요 없고, 계약금 및 전세 보증금 잔금도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위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전세 계약할 때는. 자,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할 계좌 확인하기.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할 계좌 확인하는 겁니다. 신탁사에 문의해서 신탁사에서 지정하며 동의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임대인란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담보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원래는 임대인란에 신탁사가 들어가지만 신탁사에서 실소유자가 계약서 작성한다는 동의서 확인서를 받으면 임대인란에 실소유자 위탁자를 기재할 수 있는데 신탁사에 전화해서 임대인 기재란에 위탁자를 적어야 될지 신탁자를 적어야 될지 물어보고 기재합니다. 자, 물어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란, 소유주란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탁에서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좋다고요. 확정일자 받기. 신탁등기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다면 재임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계약 완료 후 잔금 전에 임차인에게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교부합니다. 자, 잔금 전에 아니면 최소한 잔금 치고 나서라도 나중이라도 임차인한테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서 교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부했다라는 확인서도 받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마무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실무는 임대차에 거의 준용해서 적용해서 응용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실무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분 쉬겠습니다.